자, 지금 현장 소식 좀 전해드리게 긴급한 상황이 전해졌는데 대통령이 관저에서 곧 나올 것 같다라는 취재 기자의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도 아까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대통령 관저 건물 바로 앞에 철문 화면인데 철문이 열리고 승합차 3대가 들어갔어요. 아마 경호처와 지금 체포팀 사이에 영장 집행에 대한 일정 정도 협의가 된 것 같고 SUV 차량 3대가 들어갔고요. 아마 거기에서 그 영장을 들고 영장을 제시할 사람들이 지금 들어간 것 같고요. 대통령이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 자, 지금 대통령이 이미 뭐 3차 저지선까지 체포팀 인력이 통과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더 이상 지금 뭐 저항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3차 저지선 정문 완전히 열렸고요. 관저예요, 이제. 자, 이 관저 안에서 잠시 후에 대통령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자의 쪽지가 지금 전달이 됐고요. 정문이 열려서 차량들도 지금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영장을 들고 아마 이제 대통령에게 영장을 제시할 최소한의 인력만 관저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경호처에서 이제 허용을 했을 가능성. 자, 그러면 이제 전주혜 의원님, 네. 만약에 이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인원들이 대통령을 만나서 영장을 제시했다면 그 이후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이 영장 집행에 협조를 좀 하는 듯한 네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만약에 또 경호처에서 극렬하게 집행을 저지를 하다 보면 물리적 충돌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에는 또 너무 많은 이 경찰 인력이 또 투입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것을 감안을 해서 좀 그 영장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하는 막 그런 쪽으로 마음을 좀 결심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대통령으로서 숨지 않고 당당하게 나서는 그런 결기를 저는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관저까지 별다른 저지 없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아마 이 영장 집행에 결국은 응하는 그러한 수순으로 좀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집행이 된다고 하면 이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또 경호처에 또 이 경호를 좀 받아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실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지금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면에서도 또 이 공수처 검사들과 지금 경호처가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 공수처로 대통령이 이동을 하더라도 경호처 차량과 경호처의 어떤 경호를 받으면서 공수처로 이동을 하는 것이 프로토콜입니다. 관저 앞 3차 저지선 정문이 열려서 일부 차량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지금 이 말은 관저 건물 안으로 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일부 예상했었던 3차 저지선에서 경호처의 어떤 인간띠 막아서는 최후 저지는 없는 것으로 현재 보이고요. 경찰 체포팀과 경호처 간에 일정 정도의 어떤 제한적인 관저 출입과 영장 제시 정도에 대한 허용이 협의되지 않았나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대통령이 곧 걸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도 현재 감지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함께 경호처의 어떤 호의를 받으면서 경호처 차량을 탑승해서 이제 과천의 공수처 청사로 이동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어제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해서 보도해드렸던 내용은 체포 이후의 상황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지금 김영주 의원님, 네. 대통령의 입장은 저희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설사 이제 이 체포 영장에 의해 끌려 나오더라도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 그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수사를 소환할 때 당당히 응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공수처에 가서도 이른바 뭐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체포 48시간 동안
계시면서 그와 같은 입장들 그동안의 변호인들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됐습니다마는 이 체포영장의 정당성 문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핵심은 아마 대통령 측은 중앙지법에서 어쨌든 재판을 받더라도 받고 싶다 네.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불리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서부지법의 영장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동부지법에서 영장 받았고요. 그동안에 법원 행정처가 보여준 태도에 의하면 사실은 서부지법이든 동부지법이든 중앙지법이든 영장 발부에 있어서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통령 측의 입장은 말은 정당성의 문제지만 사실은 서부지법을 피하고 싶다. 그렇게 저는 이해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 여러 가지 실질 심사를 받는 것이 훨씬 이롭다라는 판단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수처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마지막에 무슨 이게 정당성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차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아마 여러 가지 예우를 받으면서 큰 충돌 없이 공수처로 이동해서 사실은 무피권 행사를 하면서 48시간을 지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앞으로의 이제 어떤 절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경호처의 호의를 받으며 대통령이 과천에 이제 공수처 청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별도로 마련된 이제 조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공수처는 이제 서울구치소,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을 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석방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통령에 대한 이제 어떤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어떤 관건일 텐데 판사 출신의 전재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영장 뭐 주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가장 중요하게 뭐 고려되는 것은 맞지 않아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까요? 사실 뭐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참 이런 상황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참 굉장히 저는 또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제 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그 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뭐 수사에 또 조사에 응하느냐 이런 것이 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가 지금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든 것은 아마 구속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관련자들 예를 들어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랄지 관련자들이 모두 다 구속 기소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아마 영장 청구는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다만 이제 결국은 관건은 법원에서 이것을 발부를 할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장 발부의 요건이 또 범죄 사실이 소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뭐 체포나 도망의 가능성이 좀 필요한 것인데 이 이제 그 도망의 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는 또 영장 청구 면에서는 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뭐 증거 인멸의 염려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고 사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외환죄로는 소추가 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범죄로는 소추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아마 좀 법원으로서 신중하게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통령이 곧 관저 밖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서울구치소의 어떤 구금 문제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48시간 안에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게 되면 대통령은 다시 관저로 돌아오는 겁니까, 김영주 의원님? 뭐 일단은 그렇게 하면서 법원 그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하게 되는 아마 어떤 면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집행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라는 입장에서 오히려 이러한 시도에서 대통령이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만약 이 시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는 사실은 헌법재판소에 불출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이번에도 첫 번째 말하자면 재판에 있어서도 신병 문제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대통령 측의 어떤 전략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공수처가 정당성이 있든 없든 이와 같은 집행을 함에 있어서 협조함으로써 헌법재판소에서 자기가 다투고 싶은 부분들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간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그야말로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헌재 출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관제에 돌아가서 할 것이냐, 그 차이에 있어서 오히려 변호사들과 여러 가지 어떤 논의들은 공수처에 일단 협조를 함으로써 조금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헌재 출석을 하는 것이 더 이로울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아마 오늘 아침에 이런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좀 여러 가지 이 말하자면 공수처나 경력의 압박에 대해서 네. 무리한 충돌을 하지 않으면서 대응하게 된 배경이 이게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이 체포됐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조금 전에 삭제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아마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영장 제시 집행 과정 중인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저에서 대화 중이다. 뭔가 어떤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튜디오에 정혁진 변호사 또 합류했는데, 정 변호사님 네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마 대통령은 지난번처럼 체포영장이 집행이 불발되기를 원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고 지금까지 일정 정도 일주일 넘는 그 인터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그다음에 보수층이 결집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의 효과는 있었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 영장 집행에 이렇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뭐 영장이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이걸 감수한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셨을 수도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추측이 되는데 예.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일각에서 김성훈 경호차장도 체포됐다, 경찰 버스로 호송 중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대통령도 지금 관저 앞에 차량 검정색 밴 차량이 지금 대기해 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 경호처 소속의 차량일 수도 있고요. 대통령을 압송할 차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저 안에 화면 지금 잘 보이고 있는데요. 잠시 후 대통령이 나와서 어쩌면 저 차량에 탑승을 해서 이제 지금 공수처로 호송이 되는 거죠. 공수처와 경찰 쪽에 따르면 어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서 포승줄이나 수갑은 채우지 않겠다라는 입장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경호처 내부 그리고 관저 안쪽에서 지금 뭐 체포팀과 경호처 인력들이 굉장히 좀 분주하게 어딘가 전화를 하면서 이동하는 모습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관저 안에 화면이 잘 잡히고 있는데요. 자, 이제 곧 대통령 관저 밖으로 나온다. 현장에서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도 더 이상의 뭐랄까요? 저항은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제 영장에 응했다라는 것으로 좀 풀이가 돼 보입니다. 자, 이제 박수현 의원님 잠시 후면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이제 응할 것으로 좀 보여요. 예. 추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큰 흐름은 이제 잡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공수처도 좀 하겠으나, 예를 들어 수갑을 채운다거나 포승을 한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지만, 마지막에 그래도 대통령이 정말 책임 있게 체포영장을 집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석동현 변호사의 표현을 볼 때 제가 봐도 이건 좀 불편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대통령이 결심을 해서 스스로 협조하는 마지막의 모습은 좀 대통령답게
마지막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향으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향후 일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공수처에서 48시간 동안 별도의 이제 마련된 공간에서 이제 조사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갈 거고 구속영장은 저는 뭐 발부가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계엄을 했던 10명의 사령관과 장관들 이런 분들이 지금 다 구속 기소가 돼 있는데 내란 수계로 적시가 돼 있는 김용현의 공소장을 윤석열이 공소장이라고 부를 만큼 자세하게 그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란 수계 우두머리라고 영장이 적시돼 있다는 건 아닙니까? 구속이 안 될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앞으로 탄핵 심판과 이 구속 수사의 사이에 이제 굉장히 일정 조율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당장 내일 16일 날 그 탄핵 심판의 2차 변론 기일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로서는 48시간밖에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그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출석하는 것을 아마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48시간 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탄핵 심판이 그만큼 좀 늦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구속이 되면 구속 기간이 20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20일 동안 공수처가 이걸 갖고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일 중에 한 10일 정도는 공수처가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검찰로 기소권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검찰이 약간 10여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추측을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이고 영장은 발부가 될 것이고 그런 구속된 상태에서 탄핵 심판과 그다음에 뭐 내란죄에 대한 형사 재판 뭐 이런 것들이 네.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